윤선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7년 아들 신시우가 서울 숭이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발생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대중의 엄청난 비난과 어머니로서의 실패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11월 17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난 윤선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전주여고의 근면 성실한 학생에서 그녀는 한국과 일본에서 유명한 배우, 가수,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사건으로 20년 이상 쌓아온 그녀의 이미지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신시우와 친구들은 학교 야유회에서 야구 배트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윤소나 씨가 아들의 행동을 농담이라며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구 배트 재질 덕분에 덜 아프다는 그녀의 발언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무책임하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아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에서 은퇴해야 했고, 2018년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도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드물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서 실패한 엄마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잠든 모습을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울며 아들을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 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데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무력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윤손하의 경력은 눈부신 정점과 가슴 아픈 실패가 있는 야심찬 여정이었으며 자신을 주장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1995년 MBC 드라마 레디 고에서 여배우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밝은 외모와 자연스러운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창한 일본어 덕분에 그녀는 일본으로 진출하여 무대 예명인 윤소나로 알려졌습니다. 2001년 그녀는 후카다 교코와 공동 주연을 맡은 일본 드라마 파이팅 걸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녀에게 일본에서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국제시장에서 성공한 최초의 한국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SMAPXSMAP과 같은 일본 TV쇼와 스나오 Falling on Cedars와 같은 영화에 계속 출연했으며 소니 뮤직 자판의 SME 레코드스에서 여러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한국 내 커리어는 2013년 이민호와 김우빈 주연의 인기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에스더리 역을 맡으며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레이첼 유는 야심만만하고 냉정한 엄마를 연기하며 재치와 깊이를 더해 호평을 받았고 한국 연예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윤소나의 커리어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녀는 외국인 타렌토, 일본 연예계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인지도를 얻기 위해 2배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2004년 일본 드라마 도쿄 1K에서처럼 그녀의 일부 배역은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한 프로듀서는 일본인으로서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자들의 성공 이후 개인의 취향이나 시티헌터 같은 드라마에서 조연이나 어머니 역할에 그치며 주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7년 스캔들은 방송사와 프로듀서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024년 11월 일본 NTV 버라이어티 쇼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아들의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아 진심이 부족하다는 한국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력을 쌓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그녀를 여러 번 울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파이팅 걸 촬영. 당시 그녀는 하루 18시간씩 촬영에 매달렸고 밤새 일본어 대사를 외우기도 했으며 촬영장에서 지쳐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상속자들 캐스팅 소식을 듣고는 화장실에서 울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스캔들 이후 그녀는 녹음실에 앉아 옛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 같아 울었습니다. 윤손하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이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본까지, 희극부터 비극까지 모든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인정받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상속자들에서 에스더 리 역을 맡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영화나 연극에서 주연을 맡아 연기의 깊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I Love You나 스마일 에이진 같은 싱글 앨범 대신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쌓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보컬 레슨을 받고 유명 음악 프로듀서들과 작업하며 언젠가 일본의 상징적인 무대인 부도칸에서 공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록 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한류 열풍 초기에 한국 음악을 일본 관객들에게 소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선하는 예술 활동 외에도 헌신적인 엄마이자 아내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첫째 딸과 아들 신시우를 낳은 후 그녀는 일본에서의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육아에 집중했는데 이는 스스로의 가장 큰 성취라고 생각하는 결정입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전주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한국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스캔들로 인해 이러한 목표는 위태로워졌습니다. 대중의 압력과 엄마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역할에서 일본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험난한 앞날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승리입니다. 윤소나와 신재현의 사랑과 결혼은 동반자와 용서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가수 박혜경의 소개로 만났고 서로의 따뜻한 인품과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신재현은 그녀보다 5살 연상의 사업가로 서울에 거주하며 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2006년 7월 4일 약혼하고 같은 해 9월 16일 서울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딸 신시우와 아들 신시우를 낳으며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소나는 신재현이 완벽한 동반자였다고 회상하며 일본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항상 자신을 지지해주고 한국으로 돌아와 활동을 이어가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특히 2017년 스캔들 이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신시우 사건은 윤손하의 평판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까지 야기했습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현 씨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비공개로 해결하려 했지만 언론 보도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지만 신재현 씨는 이 결정이 책임 회피로 비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신재현 씨가 결혼 초기에 직접 쓴 편지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었고 신재현 씨는 항상 그녀 곁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비난을 퍼부었다는 생각이었고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윤소나의 비극적인 죽음은 비록 이 맥락에서는 가정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녀의 인생 이야기에서 슬프지만 의미 있는 한 장이었습니다. 2025년 어느 겨울 저녁, 그녀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가족 아파트에서 우울증과 쇠약에 시달리다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주에서 찍은 가족 사진 옆 거실에서 남편,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윤선아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싸이는 수면제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자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천 명의 팬들이 서울 자택 근처 공원에 모여 꽃과 촛불을 바쳐 영화 파이팅걸과 상속자들에서 기쁨을 안겨준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가족, 친구, 동료들이 조문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녀와 함께 연기했던 후카다 교코를 비롯한 한국 배우 김지원, 박혜경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재현 씨는 수척한 얼굴로 관 옆에 서서 아들 신시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시우는 어머니의 영정을 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박혜경 씨는 추도사에서 신재현 씨를 소개했던 기억을 눈물 흘리며 회상하며 너무나 큰 아픔을 견뎌낸 강한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는 그녀가 일본에서 발매했던 노래 스마일 에이전이 감동적인 작별 인사로 울려 퍼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선아 씨의 별세 이후 드물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신재현 씨는 자신이 겪었던 슬픔과 눈물 흘렸던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2017년 스캔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의 비난뿐 아니라 신시우를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무책임한 엄마라는 소셜미디어 악플들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일본의 한전 팬으로부터 파이팅 걸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녀가 그를 껴안고 울면서 자신의 실수만 기억될까봐 두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캐나다로 이주한 후 조용히 우울증과 싸워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에 외로움과 상실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와 아이들을 위해 웃어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는 목이